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세, 상황을 바꾸는 건 큰 사건에서 비롯될까요? 아니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사소한 일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만한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사소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어떤 일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환경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디테일,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투자의 디테일을 더 보강해서 업그레이드된 투자자로 함께 거듭나 보시죠. 오늘도 투자의 디테일을 더해드릴 주식시마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 기로에선 K배터리. 오늘 배터리주에 대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또 거대한 변수이자 모멘텀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슈가 떠올랐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좀 지적됐거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RMA라고 해서 Raw Materials Act라는 이 법안이 또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예, RMA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 RMA 보기 전에 또 IRA 요거를 좀 한번 짚어보면서 RMA까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IRA 최근에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의료 보장 확충, 네. 그로 인해서 부족한 걸 대기업의 증세를 통해서 커버하겠다가 주요 골자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 문제가 좀 우리나라하고 엉클어지면서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들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에서 만드는 아이오닉5, 기아에서 만드는 EV6 이러한 것들이 차별적으로 이제 제외를 받게 되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말하는 그 RMA의 원자재법인데 중국 원자재 공급망 여기서부터 좀 우리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결국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러시아하고의 그 천연가스 문제를 보아왔더니 아이고 크게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좀 더 큰 그릇 광범위하게 봤더니 이 중국을 벗어나 자국의 공급망 이 구축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문제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게 되면 수급 불안 아니면은 또 비용 상승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RMA라는 이러한 법안 원자재법을 지금 유럽에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반세계화 시대다 보니까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냉전 종식을 알린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다시 좀 신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배터리 업계의 탈중국 공급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배터리 소재 수급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목될까요? 네, 일단 우리 미국이 IRA를 도입하고 또 유럽이 RMA를 추진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 배터리 업계들이 중국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 추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우리 견제를 해야겠어. 이러한 것들이 지금 팽배하게 있는 거죠. 결국 중국과의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K배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 반도체하고 똑같아요. 지금 기회일 수도 있고 결국에 또 위기일 수도 있는 게 지금의 우리 실정입니다.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중국 그 핵심 소재 비중을 봤더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84%,
그다음에 코발트는 81%. 네. 그리고 흑연, 음극재 소재인 흑연 같은 경우 거의 90%까지 차지할 정도로 중국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불안한 공급망에 원자재 가격까지 막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부터 기업까지 뭔가 새로운 대체 지역 이것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순환하는 이 경제 차원에 있어서 이쪽으로의 투자는 굉장히 필요하고 공급망 이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아르헨티나의 포스코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의 리튬 공장을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공 목표인데 연간 2만 5천 톤입니다. 그럼 네. 전기차 기준으로 한 60만 대 분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인조 흑연을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장 신축에 한 2,600억 투자를 지금 결정했고 현재 이제 8천만 톤 규모의 설비를 16,00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작년에 그 2차 전지주 갈 때 제일 안 갔던 게 포스코 케미칼인데 요즘 또 아주 싱싱 달리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마침 제일 덜 갔던 종목인데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중요한 가치가 시장에서 주목이 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인조 흑연의 국산화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공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가치가 주목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자재 관련한 투자를 해나갔던 기업 주목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국산화 기술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좀 냉각되어 있는 시대에는 대안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 대안 가운데 대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또 기술 개발이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동안 전기차를 좀 많이 생산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또 많이 좀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하는데 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후로도 또 글로벌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들도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대기업들 우리도 뭐 다 뛰어들고 있어요. 네. 폐배터리 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대안은 되겠지만 이게 뭐 완벽하게 이 배터리 쪽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2차 전지, 그 배터리 차가 이제 늘어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모든 차가 배터리가 됐을 때는 이 배터리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사용하게 되면은 또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폐배터리를 소재 많은 내용물들을 다시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시장은 분명히 배터리 시장이 크면 그만큼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마켓쉐어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이 IRA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완제품 소재를 넘어 광물 단계까지 이력을 추적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얘는 줄 수 있고 얘는 안 줄 수 있어. 이렇게까지 막 나아가다 보면 이 전기차의 성장이 조금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 폐배터리 거기에 있는 거 어이구 이거 분리했는데 이것도 중국산이네 이러면서 얘에 대해서 보조금 안 주고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 폐배터리 기업들도 일정 부분 성장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인프라가 그쪽에서 막아버리면 일단 기업이든 그 업황이 성장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IRA가 어디까지 제재를 가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향후 폐배터리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가속해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랄까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해서 뭐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까지도 손에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어떤 큰 질서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잘 또 위치를 잡아나가야 될 텐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한해무사님께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힘쓰고만 있고 우리나라만 양쪽에 끼어서 힘든 상황 아닐까요? 이것저것 모두 그런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 앞으로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 중심으로 세계는 하나 이러면서 세계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미국이 중심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했다라면 지금은 네.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을 강조하듯이 어찌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을 미국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네. 아주 그게 뭐 짚어봐야 될 건 짚어 가야 되니까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국을 위해서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노골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내가 힘 세니까 니네 안 따라와? 그럼 말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게 좀 깡패 기질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G2를 제압하지 않으면 G1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처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이후로 계속 미국은 중국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펴고 있는데 더 이게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고 있다고 소식 알려주셨는데 주식 구간을 앞두고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200억 원 정도 각각 매수로 또 전환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그래도 좀 파월 긴축 우려감에도 견조한데요. 자, 기회일지 위기일지 배터리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어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전기차 보조금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이제 제외될 처지에 놓이다 보니까 이걸 좀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이 방문을 했는데 성과 있을까요? 네, 제가 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간 건 1차적으로 실무진이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논의가 돼가지고 좀 진척이 있으면 이제 장관급이 갔겠죠. 속상한 부분은 결국 우리 이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번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빠졌다라는 건 매우 어찌 보면 불쾌하고 얄미울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튼 우리 실무진이 갔는데 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이 IRA 이것을 좀 뒤집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달았는데 이 IRA 이 법안으로 인해서 민주당 쪽으로 호의적인 표가 지금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놓고 과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이거 이렇게 바꿔줄게. 라는 게 그렇게 쉬울 건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가 우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11월 달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뒤집힐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다시 가서 트라이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11월 달까지는 크게 뭐랄까 지금 서로 핑퐁만 하지 거기에 네. 대해서 결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 당국의 외교력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과물이 나오려면 11월 중간선거 이후는 돼야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시네요. 중국에서 테슬라 못지않은 또 전기차 기업이 있는데 중국 비아디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원래는 배터리 기업으로 출발해서 전기차 기업으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비아디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순이익이 일단 3배 급증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걸 놓고 봐도 좀 알 수 있듯이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전 세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의 판도, LFP 배터리 쪽으로 더 기울게 될지 어쨌든 최근에 확장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가능성은 높고요. 왜 이렇게 중국이 이 2차 전지 배터리차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밀어붙이느냐라고 할 때 이 내연기관차는 그 엔진 그 기술력이 단시간에 그 뭐랄까 점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내연차 가지고는 유럽이라든가 대한민국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린 그쪽 버리고 이 전기차에만큼은 세계 탑이 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일단 가격이 싸요. 일단 네. 가격 싼 거 짱입니다. 단가가 싸다라는 것.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좀 무겁고,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건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는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효율은 높아요. 근데 비싸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원자재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싼데, 최근에 원자재 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가격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막 테슬라, 폭스바겐 아니면 벤츠, BMW 얘네들이 이제는 조금 이 LFP 배터리 이쪽으로 좀 채택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이제 선회해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이제 CATL이 아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LFP 배터리 최고의 기업인데 M3P라는 이 배터리를 공개를 하는데 이게 기존 거와는 다르게 네. 안정성도 높이고 수명도 높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20%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성능을 업했는데 가격은 그대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LFP 배터리가 여러모로 안 좋았던 것들을 좀 레벨업 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비싼 삼원계 쪽 배터리보다는 이 LFP 배터리 쪽으로 지금 많이 선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뭔가 좀 변화를 일정 부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세계 1위 LFP 배터리 기업인 CATL에서 개발한 배터리입니다. M3P 배터리인데요. M3P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기존의 이 배터리에 망간, 아연,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또 폭발 소식이 있을 때, 전기차 폭발 사고가 있을 때 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LFP 약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기술 발전이 또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후발주자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쪽으로 오히려 좀 집중하면서 이거를 또 유럽 쪽에다 계속해서 로비를 했는데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간다는 걸 지들도 인식하고 이제 이쪽으로 좀 뭔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일단 EV 전기차에 있어서 판매량은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구동 모터, 제너레이터, 인버터 이런 쪽으로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차세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있어서 세계 특허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후 이 전고체 배터리 이것이 진짜 현실화되고 실용적으로 썼을 때는 아마 또 전기차 대세가 이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결국 가격을 싸게 하면서 좋은 제품은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LFP를 넘어서 이 전고체가 거기를 다시 시장을 장악할 시점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본이 이 전기차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여러 가지 기술력들 일본에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네.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꾸준히 연구를 많이 해왔네요. 일본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특허가 또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EV 쪽은 지금 좀 약한데 그래도 신차를 빠르게 출시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 주목해 주셨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월까지 친환경차 수출 30만 5,909대 41% 전년 대비 증가. 수출 금액으로 역대 최다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지금 좀 잘 팔리고 있는 시작점에서 과연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잘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주가 종목별로 호재로 반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현상으로도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맹 국가 간의 공급망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미국 쪽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의 혼다가 합작을 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IRA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 미국의 그러한 법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쏠려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같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또 혼다가 같이 손잡자라는 측면에서 44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미국에다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규모는 40기가와트 아워의 이 정도의 공장을 짓는 건데, 아마 용지가 이제 선정되고 나면은 아마 2025년까지 이게 이제는 양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왜 일본 혼다가 일본 그 배터리 파나소닉 있거든요. 파나소닉은 지금 테슬라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미국 중심의 줄 세우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쪽에 공장을 계속 짓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계되고 있는 숫자가 우리나라 K배터리 관련 기업의 해외 투자 30조 원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앞으로 뭐 10년은 배터리의 그 어떤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시대로 가면 갈수록 또 난관들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최근 배터리주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죠. 예. 이미 다 갔고 그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는 주가로서 일정 부분 반영했고, 그러면 앞으로 진짜 기업 하나하나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체크해 봐야 될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그리고 증시 자체가 굉장히 점프업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은 몇 년 동안 그냥 박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얘 배터리만 그냥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횡보하면서 이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또 이제 모색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이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풍전등화라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공장을 스탑할 정도이니까 거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결국 얘네들이 2차 전지로 전환하는 과정성에서 내연기관차에 있는 종사자들을 해고가 불가피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포드, 제너럴 모터스 얘네들 보시면은 결국 전기차를 가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직원들을 해고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뉴스성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우리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속도를 늦춰나가야겠다.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내연차에 있어서 우리 유럽의 기업 고용이 더 악화되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뉴스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유럽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막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전기차들도 잠시는 잠수탈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좀 쉬자. 이러한 기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여튼 배터리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바보죠. 바보입니다. 여튼 네.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단 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하고 SKO는 포드하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하고 미국에서 합작을 하면서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출할 수 있는 그 IRA도 피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놨어요. 다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이나 돼야지 이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갔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 잘 될지. 여튼 이 배터리는 무궁무진하다. 다만 잠시 유럽발로 인해서 조금 숨고르게 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배터리를 포함해서 전기차까지 해서 우리 자동차 그룹 주식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차 가격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전이력이 너무 좋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작년도 예. 우리나라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파는 기본 차 한 대 값이 4천만 원이 넘는데요. 네. 정말 나는 이제 지금 차 타고 있는 게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4천만 원? 와, 옛날에는 어지간한 뭐 그랜저도 뭐 3천 네,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차들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현대차가 이렇게 매출액이 높고 영업이익이 맞아요. 높을까? 그거는 차량 대수가 많이 나간 게 아니라 일단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매출액 영업이익이 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차를 살래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덩달아서 뭐 중고차 가격도 올라갔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품 믹스까지 잘해 나가면서 브랜드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 전개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 단가 자체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혜주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경기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섹터가 아닐까 싶고요. 배터리 쪽의 투자 전략으로 한번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내가 봤을 때 뭐 그 중국의 CATL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못되면 이 배터리 시장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엉클어진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어제였죠? 47만 원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은 조정 들어오는 건데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오더라도 제가 봤을 땐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종목 관심주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이 시장을 박스로 보고 있어요. 좀 제가 뭐 종목 이야기하니까 저는 시장을 2276 7월 4일 날 만든 저점하고요. 최근에 고점 만들어놨던 2546 이 박스로 올 연말까지 간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위아래 폭이 11%인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상단되면 난 저 정도로 온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쪽으로서 종목 찾는 게 전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개별주들 팡팡팡팡 치고 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음압 관련된 그 사망자 늘어났을 때 음압 이야기하면서 원방테크 메디아나 이야기했는데 얘네들 오늘 한 번씩 쫙쫙 쏴주더라고요. 결국 종목들이 밑에 있으면 한 번씩 쏴주는 게 지금 시장이니까 막 중심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막 내 거 안 간다고 팔지 말고 결국 갈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바닥이야 그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아 그럼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는 미국의 IRA, 유럽의 RMA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뭐 큰 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미국과 유럽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좀 매력 있을 때 관심을 가지면 괜찮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좀 큰 틀에서 보세요. 그럼 박스 상단까지 갔어. 그러면 거기서 더 가봐야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럼 그 종목을 갖는 게 아니라 난 배터리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한번 흐름 보고 박스 하단 쪽에 온 종목 그런 종목을 오히려 갖고 가게 되면 오히려 또 그런 애들이 치고 가면 어차피 배터리 살아 있어? 그러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 굳이 왜 위에 있는 종목을 살려 하냐 이거죠. 밑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그놈이다. 같은 업종이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서로 교대하면서 올라가니까 저점에 있을 때 사고 고점에 있을 때는 매도하자. 이게 저희 전략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의 투자 관련주 정리를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쪽의 투자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고요. SK온도 해외 쪽 미국 투자가 눈에 띄고 있네요. 그렇죠. 뭐 SK온 같은 경우 포드하고 한 5조 1천억 정도 들이죠. 지금 켄터키하고 테네시 쪽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지 유럽 쪽으로 아직 지금 유럽은 너무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투자 이전에 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유럽 쪽에서는 내가 봤을 땐 그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만 보더라도 미국은 너무 좋아요. 근데 유럽은 다 엉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1년, 2년 흐름을 보더라도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삼성 SDI가 있고요. 또 미국의 14조 원 이상의 투자, 이 1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자, 오늘 최태규 전문가 또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신데요. 네, 제가 이제 6시면 항상 공개 방송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시장 박스라고 했어요. 왜 박스인지, 결국 그 박스에서 종목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그 방법 알려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저는 기법에서 10일,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났을 때 얘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또 유럽의 원자재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급망을 잘 형성해 나가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 좋은 가격대 잘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스권이라는 사실 잘 인정하면서 투자 현명하게 전략 세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